천천히 누구란 얘기는. 참고로 방금 늦게 온 사람들은 우리 김원희 의원실, 기동민, 이원택 의원실입니다. 저 방금 빨리 손쉽게 쭉 나눠주시고요. 지금 기자회견장에 늦게 도착한 저 방은 권향엽 의원실의 보좌진으로 밝혀질 뻔하였으나 사실은 김원희 의원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죠. 저 뭐 허종식 의원님하고 허성무 의원님 뭐 막힌다고 막 왔던데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내란숙의 윤석열 즉각퇴진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각 상임위별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 농해수위 산자위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농해수위 산자위가 주관하는 윤석열 즉각퇴진, 내란숙의 윤석열 즉각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라는 말씀 드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도 오늘 헌법재판소에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이라는 주문은 여전히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들의 뜻은 여러 차례 밝혀졌듯이 명백한 위법사항이 12월 3일 날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그 짧은 주문이 왜 아직까지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는지 저희들은 의문과 의혹과 그리고 불신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봄바람이 불어올 때 윤석열을 탄핵하고 파면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산불이 나서 열흘간 온 지역을 태웠습니다. 수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지역의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그것을 도와줄 책임 있는 정부가 없이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산자위와 농해수위는 다시 한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즉각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규탄 발언 첫 번째로 이병진 의원님이 첫 스타트 끊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수위의 이병진 의원님은 경기 평택시 을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고 지난번 대정부 질문이었나요? 아주 멋있는 대정부 질문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병진 의원님을 모시고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택을의 이병진입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천불이 납니다. 타락 공직자의 전형을 우리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입헌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소박한 지식을 통해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19년부터 33년까지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군주제를
철폐하고 입헌제 공화정을 출범시킨 역사적인 독일의 공화국이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바로 우리 87년 헌법 1조 1항을 차용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출발한 헌법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마르 헌법은 태생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좌파와 우파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던 독일에서 우파가 사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판검사가 대부분 다 우파 판사로 구성이 됐습니다. 법은 외피가 있었지만 그것을 작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파였습니다. 때문에 좌우의 극렬한 대립 속에서 좌파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처벌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우파가 저지른 범죄는 아주 경미하게 처벌합니다. 좌파가 저지른 중범죄 22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건을 사형으로 판결합니다. 12건은 종신형이나 중형으로 판결합니다. 반면에 우파가 저지른 중범죄, 특히 암살 사건 354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화국 헌법을 탄생시킨 독일에서 우파가 저지른 354건의 암살 사건 중에 353건 모두 무죄로 처벌합니다. 한 건만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사회적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의 만행, 히틀러의 폭행을 애국심의 발로로 평결할 정도입니다. 9개월 정도의 징역형으로 면죄부를 줍니다. 이것이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법부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해야 합니다. 사회 문제에 전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장 정론지였던 프랑크푸르트 신문조차 대중의 외면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인의 침묵입니다. 양심 있는 행동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식인은 안주하고 침묵했습니다. 바로 이런 지식인들의 안일한 자세가 히틀러 세력의 발호를 더욱더 심화시켰습니다. 바로 현대 헌법의 모체와 다름없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은 사법부의 불공정성과 언론의 침묵, 지식인의 침묵으로 독일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트리거로 작동했던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세력이 극명하게 준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양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법부의 불공정성, 그리고 언론의 침묵, 지식인의 침묵을
바이마르 공화국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기억하는 날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법적 카르텔의 역사를 망치는 행위는 사실은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최근에 브라질에서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를 검찰과 재판부가 짜고 기소함으로써 룰라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은 적이 있죠. 그 뒤에 10년은 현재 브라질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늦추지 말고 즉각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네, 다음은 규탄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이재관 의원님 규탄 발언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5분 정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대표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답니다.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이재관입니다. 오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우연 결정을 한 지 따져보니까 35일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정질서에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잘 아시죠? 그 헌법질서를 바로잡자라고 온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십니다.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이 무도한 결정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태했을 때 그것은 바로 직무유기라고 질타하십니다. 그것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 때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저희들 초선 의원들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란 선동,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또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셧다운 시키는 것이라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대한민국은 셧다운이 돼 있습니다. 12월 3일 이후로 이 나라의 경제는, 이 나라의 헌정질서는, 민주주의는 이미 손상되고 파멸될 대로 파멸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고자 우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결의에 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란 선동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약자가 오히려 죄가 되고 강자가 모든 것을 다 장악했던 그것들을 되풀이하는 그 시대의 반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인체제를 거부하는 헌정질서 파괴 세력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또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째입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저합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면 중대한 것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날밤을 새웁니다. 스트레스에 지금 다들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 2월 소상공인 폐업 수가 20만입니다. 한 달에 10만입니다. 경제활동에 전념해야 될 모든 경제인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될지 회수를 해야 될지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지표 작년에 2%대를 예상했던 것이 엊그제 영국의
센트럴 이코노믹스에서 0.9%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는 이 형국, 바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뿐입니다. 주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중대한 착오란 중대한 잘못이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하루속히 판결하여 이 헌정질서를, 민주주의를 원상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과 그리고 검사들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탄핵안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근데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탄핵 심판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에서 한 탄핵 신청이 탄핵 남용이 아니다. 그리고 탄핵의 사유는 충분하나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어떻습니까? 탄핵 기각을 마치 합헌이다. 자기가 한 행위가 합법이다. 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 탄핵 기각해 놓으니까 심우정이 구속을 취소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즉시 항고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보십시오. 한덕수가 한 행위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살려두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최상목이가 그랬고 한덕수 총리가 다시 그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선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달라는 선의를 가지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받은 자들은, 기각을 받은 자들은 그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선의를 악용하고 있는 저 무리들의 행태들 명백하게 자신들의 온종주의에서 비롯된 이 행태를 잘 살펴보시고 내란숙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명제를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규탄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문대림 제주시 갑 국회의원 모시고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갑 지역구의 문대림 의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큰일, 목숨을 건 투쟁을 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신데 동료 의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동지라고 소리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못하면 이 나라에 내전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역사 앞에 죄 짓는 것이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열고 투쟁을 하겠노라고 해서 철야농성을 하고 계신 우리 박균택 동지, 박홍배 동지에게 뜨거운 동지애를 보내드립니다. 박균택 동지여 힘내시라. 박홍배 동지여 힘내시라. 네,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4월입니다. 그야말로 사생결단이달 4월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2주 내에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못하면 이 나라의 육세는, 이 나라의 미래는 거의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4.3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4일 뒤면 4.3 77주년이 됩니다. 제주도 인구 28만 중에 3만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갓난 나이에서부터 80세 이르는 노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했습니다. 4.3의 기간은 7년이 넘었지만 이승만의 불법 계엄에 의해서 계엄령이 발동됐던 4개월 동안 죽어나간 양민이 전체 희생자의 68%가 됩니다. 그 68%의 희생자들, 이승만의 불법 계엄 보고령에 의해서 그 계엄 보고령은 살인 면허증이 됐고 살상 면허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양민들이 직결처분, 직결처형이란 이름으로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2월 3일 그날 그 트라우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상원의 수초를 보면서 그 트라우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 그분들이 의지와 관계없이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절대 물려줄 수 없다.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일념으로 국회를 향했던 그 심정, 지금 이 자리에도 똑같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0일 이내에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는 입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문영배, 임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 연장 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윤석열 임기 단축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 저는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국회가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광장의 분위기는 더욱더 긴장될 것입니다. 사실 정치의 본령이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을 절대적으로 말려야 되는 게 정치의 본령이지만 더 큰 아픔, 더 큰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모든 것을 걸고 4월에 임할 것이다. 그런 결연한 의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더욱더 강인한 연대로서 4월의 투쟁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균택 동지여 힘내시라. 화이팅! 박홍배 동지여 힘내시라. 화이팅!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대림 의원이었습니다. 어느 시인은 4월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잔인한 4월이라고. 우리에게도 4월은 참 잔인합니다. 문대림 의원이 말씀하셨던 4.3, 4.16, 4.19. 저는 사실은 그동안 있었던 잔인한 4월보다 2025년 4월이 더욱 잔인하게 기억되지 않을까 참으로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에서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내겠다.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구하나 외치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재 선고 지연 국민 혼란 가중된다. 즉각 파면하라. 네, 다음은 우리 산자위 소속의
충북 청주 청원구의 송재봉 의원님 모시고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에 시켜서 그래. 아니 네. 방금 소개받은 청주시 청원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재봉 의원입니다. 3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헌재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헌재가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전면 중단될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결과가 매일매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일궈온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의 역량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늦장 선고로 국민의 일상적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늦장 선고로 헌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늦장 선고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른 파면으로 헌법 수호기관의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그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숙의 윤석열이 4달째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헌법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12월 3일 밤 바로 그 시간부터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미 파면 선고를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처럼 자명한 사실을 판단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국민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어찌 이리 한가하십니까?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난 지 오늘로 119일째, 내란 숙의 윤석열이 탄핵 소추된 지 오늘로 108일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탄핵 선고에 기일조차 잡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으며 그 분노는 이제 헌재로 향하고 있습니다. 헌법수호 최후 보루가 아니라 헌법 파괴의 내란 상태 연장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헌재는 스스로 뒤집었을 작정입니까? 미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석자는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의 정치기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복귀는 위기를 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끔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망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지연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해외 주요 투자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기존 1%에서 0.9%로, HSBC는 1.7%에서 1.4%로, S&P는 2.0에서 1.2%로 각각 낮췄습니다. 이미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원적인 비상계엄을 제압하지 못하고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에 투자와 고용을 늘릴 기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무법천지,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헌법기관이 헌법 소의지가 의심받고 있고 법원과 검찰이 내란숙의 탈옥을 돕고 정부 관료는 헌재의 결정을 마구잡이로 무시하고 극우 세력은 폭정으로 법원을 침탈하고 야당 대표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살해 협박과 혐오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헌재의 마흔역 재판관 임명 결정을 매일매일 무시하며 헌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의 헌법 파괴 행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이제 국민은 요구합니다. 더 이상 헌재는 시간을 끌지 말고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단을 통해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응답하십시오. 내란 상태의 장기화로 대한민국은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모두 방향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는 만큼 대한민국은 매일매일 침몰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민이 헌법을 수호하라고 부여한 헌법재판관 법복의 무게를 직시하고 지금 이 순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헌재는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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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선거 기일을 즉각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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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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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가 나갔지만 마이크 잡고 이 앰프의 운명처럼 윤석열의 운명도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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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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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신 분들 허성구 의원 오셨고요. 김동아 의원님, 허정식 의원님, 이재관 의원님, 권양현 의원님, 장철민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그리고 송옥주 의원님, 이병진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그리고 문대림 의원님이었고요. 저는 김원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투쟁 이어나가서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시키고 말겠습니다. 투쟁! 투쟁!